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에서 20%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갖고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거꾸로 하죠.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내가 없는 돈이다.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크게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50만 원씩 만약에 30년 했다. 그럼 얼마 들 것 같아요? 적어도 10억은 넘어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 50만 원으로 했지만 점점 해서 70만 원 되고 80만 원 하고 꾸준히 하면은 10억, 20억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50만 원이라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이죠? 그러니까 2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커피 사 먹는 거 좀 줄이고 여행 가는 거 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내 경제 독립이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600만 원 채우게 되면 내년 초에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끊임없이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만 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루에 2만 원이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200도 좋고 뭐 S&P 500도 좋고 나는 한국 주식이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기의 성향이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꾸준하게 S&P 그냥 코스피 200만 사도 30년 사게 되면 굉장히 큰 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열고 올해가 가기 전에 600만 원 채워라. 못 채워도 할 수 없죠. 근데 가능한 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절실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절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죠. 노후 준비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걸 경제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마라톤을 뛰는 거랑 비슷해요. 일찍 출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고 당장 시작해야 되죠. 20대라 그러면 아직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월급의 10%만 해도 돼요. 30대가 되면 좀 늦었죠. 그러면 15%도 20% 해야 돼요. 40대가 되면 좀 심각하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30, 40%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집에 대한 집착을 꼭 버릴 필요가 있어요. 집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 비중이 내 자산에서 한 35%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문제는 80%예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그거가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집부터 산다고 그러잖아요.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고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하게 하고 그 전부예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소비를 지금부터 줄여야 되겠죠. 쓸데없이 비싼 자동차를 산다든가 너무 좋은 데서 산다든가 좋은 데 식당에 갔다든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고 하루 늦게 팔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 공부한 데부터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내 돈이 빨리 일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때 6개월 기다리면 그때는 6개월 동안 없어진 거예요. 돈으로 못 사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계좌 열고 ETF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이 뭔가 궁금하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차트를 얘기하는 거라든가 뭐 무슨 주식 사면 10배 오른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되죠. 그거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전문가는 없어요. 주식 투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요. 전문가라는 얘기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열심히 일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사업의 전문가야. 이런 얘기 안 하죠. 마찬가지. 주식도 전문가가 없어요.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환율이 이럴 때는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게 또 내려가고 이것도 언제 팔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투기죠.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격을 맞추는 걸 생각하죠. 그죠? 20% 떨어지면 손절매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쳐다보는데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경영진은 어떤 건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인이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할까요? 사고 파는 기술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사고 파는 기술은 도박이에요. 도박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잘못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마라톤 얘기했듯이 이 기업이 나중에 크게 되면 나도 거기에 열매를 같이 쉐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할까요? 줄어들게 할까요? 이게 늘어나죠.
그러면 내 지분 가치도 늘어나죠.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6개월 동안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3년, 4년, 5년, 10년으로 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죠. 그게 자본주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겠죠.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다음에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편승하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지나친 걱정이죠.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 못해요.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6개월 동안 얼마 버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인데요. 30년 후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0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30년 후에 10만 원이 되면 20만 원이 되면 그래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20%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보라도 치고 비도 오고 또 가뭄도 하잖아요. 나중에 큰 숲을 이루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렇게 일찍 하고. 제일 유리한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자부터 투자하는 사람이죠.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그걸 깜빡깜빡해요. 내가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잘 모르겠으니까 ETF 사는 거예요. 투자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내 돈이 C가 되고 그 돈이 크게 되는 거를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막 샀다 팔았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죠. 한 번은 맞지만 두 번, 세 번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더군다나 빚내서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ETF 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제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너무 재밌죠. 아, 이 기업은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왜 늘어날까? 그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즐거움보다 10,000배 더 많아요. 투자를 하는 즐거움이. 이 회사는, 야, 너무 싸구나. 회사는 막 매출액이 1년에 10% 늘어나는데 주가는 그냥 그 자리다. 그럼 굉장히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안 하고 차트를 보잖아요. 예,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죠. 그래서 20대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야 되고 30대면은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다. 그러니까 20대 그러면 90%가 주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60이다. 그러면 50%, 70이다. 그러면 40%. 내가 20대면은 내가 40년 후에 은퇴할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내가 70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시장이 폭락해 왔다.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노후 준비에. 그래서 점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도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이거. 근데 미국에 가서 펀드 매니저를 30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왜 전문가가 없냐?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본주의를 믿고 내 돈의 일정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년에 10% 한다. 15% 한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고 뭐 요새 뭐 환율이 어떻고 그거하고 내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투자한 거 다 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20년 후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신경을 써요.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그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똑똑한 회사 사야 되겠죠. 근데 난 시간이 없으니까 ETF 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단기 투자는 도박이에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을 하죠. 난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매매 기법이 있고, 뭐, 서점에 가면은 뭐 차트 보는 방법이 있고, 100%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주식 투자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다 팔았다 했더니, 파니까 올라가고, 사니까 내려가고 매일 쳐다보고. 왜 잘못됐냐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배당도 주고 주식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사고 판다는 거는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자기가 일하지? 회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하는 거고 월급의 10%, 20% 꾸준히 하는 거고 희망을 놓지 않는 거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매스컴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죠.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서는 뭐 비싼 차도 샀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아, 나는 매매 전략을 이렇게 썼는데 많이 벌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패가망신하죠. 한두 번은 딸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도박처럼 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오랫동안 내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간단하잖아요. 퍼가 어떻게 되는지.
PBR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1년에 이익을 얼마큼 버는지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판단이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거는 그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펀드 매니저더라도 어떤 펀드 매니저 팔고 어떤 펀드 매니저 사잖아요. 그죠? 요즘도 한국 주식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산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나라 또 외국인이 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그 며칠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샀는데 또 왜 갑자기 외국인이 팔죠? 다 의견이 틀린 것 뿐이에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모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주식 투자를 거의 강제로 했어요. 특히 이제 월급쟁이들한테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하고 60세까지 못 찾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게 필요한데 아직 금융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만 하려고 그러고 주식 투자 하더라도 전부 사고 팔고 단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이 지금 싸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많이 받죠.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신뢰를 못 해. 그럼 거기 다 따라가요. 투자하려고 그러면 남들과 반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안 따라가는 훈련. 남들이 나쁘다 그럴 때 그때 투자하는 훈련. 왜냐면 남들이 나쁘다 그러면 어때요? 남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주식 가격이 싸겠죠. 남들이 막 좋다고 따라갈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주식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투자라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철학이다.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철학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단기 투자 돈 벌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누가 난 단기 투자도 이렇게 돈 벌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돈을 귀하게 여기고 꾸준하게 오늘 2만 원 투자했고 너 2만 원 투자하고 커피값만 아껴도 되잖아요. 그런 건전한 라이프를 가지면 누구나 다 경제 독립을 얻을 수가 있죠.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 자산하고 이 빚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살 때 빚을 지죠. 그러면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 집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진 빚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굳이 미리 갚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쓴다든가 또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거기서 빚을 내서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이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못 이기겠죠. 내가 빚은 계속 갚아야 되는데 주식은 등락등락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자율의 이슈가 있죠.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싸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빚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굳이 일찍 갚지 않아도 되는데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진 거는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지는 빚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나쁜 빚이죠. 신용카드 가능하면 찢어버려야죠. 네, 데비카드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집에다 두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소비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돈이 생기게 되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소비를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계속 소비를 조장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겨내야 돼요. 절실해야 돼, 절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절실함이 필요하죠. 일찍 할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는 빚은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계속 돈을 벌기 위한 빚이니까. 근데 카드 빚으로 사업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 그리고 그 빚이 미스매치가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빚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라면 그거하고 사업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와 빚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그게 매치가 돼야 되죠. 적어도 사업이 일어나려면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이 빚은 당장 갚아야 되는 빚이면 큰일 나겠죠.